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0억짜리 임장보고서 책을 쓰신 성현경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억짜리 임장보고서 작가이자 아파트 투자자 성영경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19년도부터 아파트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 과정을 책으로 엮어서 50억짜리 임장보고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세요? 네. 우선은 50억? 굉장히 지금 궁금해요. 19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불과 4년 전이잖아요. 직장을 다니시다가 나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27살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회사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회사가 잘 되면, 그리고 우리 팀, 우리 부서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갑자기 깨닫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좀 빨리 퇴사하시는 회사 선배들, 그리고 은퇴 후에 그냥 여유로운 삶을 사실 거라고 기대했던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원까지는 전공은 어떤 걸 하신 거예요? 동물자원과학과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예전에 축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와는 전혀 네. 거리가 멀었었던 네, 이공계. 네, 그쪽을 전공을 하셨다가 네. 이렇게 또 투자자로 변신을 하셨네요. 네. 그럼 처음부터 부동산을 바로 투자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맞벌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여유 자금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금, 펀드 같은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보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실행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펀드도 보니 공격형, 안전형, 연금형, 분산형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상품들에 월 5만 원씩 이렇게 분산 투자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데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아하. 그러다가 네. 제가 2014년도에 채 4억을 안 주고 산 실거주 하던 경기도 안양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2018년도에 단 몇 달 만에 몇 천만 원이 오르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부동산이 돈이 되는구나.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매력에 빠지시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안양은 제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안양 어디 쪽? 안양 석수. 석수에 네. 무슨 아파트입니까? 석수 두산이브 아파트. 저는 석수에 LG빌리지도 네.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바로 옆이네요. 네, 맞아요. 처음 살 때 그 아파트도 네. 둘러보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조금 더 신축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여가구도 더 네, 가깝고 맞아요. 또 신축이고 석수역 쪽에서는 대장 아파트라고 또 볼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통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실 수 있었던 어떤 비결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신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접했어요. 네. 그러다가 책도 보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유명하신 강사님들 강의도 찾아서 듣고요. 공부하고 투자를 시작하면서 목표가 좀 뚜렷했어요. 이제 남편과 제가 둘 다 직장이 서울이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편하게 회사 근처에서 편하게 출퇴근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돈이 없어서 네. 신혼집을 이제 멀리 경기도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벗어난 다음에 8년 동안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특히 저도 힘들었지만 저는 그래도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남편은 왕복 2시간이 넘는 지하철 출퇴근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서울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1번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매년 한 채씩 소액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몇 채의 아파트를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서울에 한 채 네. 실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3채, 지방광역시 포함해서 6채 해서 총 10채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투자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책 제목이 50억짜리 임장 보고서예요. 그럼 50억을 지금 버신 건가요? 네.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책이 나온 게 작년 22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책을 쓴 게 이제 작년 초반
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아파트 제가 가지고 있는 10채 아파트의 시세를 모두 더했을 때 50억 정도가 네. 나왔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가격이 쭉쭉 빠지면서 지금은 4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크게 안 빠졌네요. 어떻게 보면 크게 안 빠질 지역만 열심히 임장하셔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자산을 좀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자님만의 투자 물건을 고르는 어떤 노하우, 수익을 거두는 투자 비법이 있을까요? 저는 투자 물건을 볼 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기에 많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기에 많이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네네. 저도 이제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고 네. 책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익힌 거고요. 하지만 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정말 여실하게 느끼고 네. 있습니다. 즉 호재로 인해서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아파트보다는 네. 꾸준히 매매 전세 수요가 있는 단지인가 지역인가 여기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역 중에서 제 투자금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르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매달 한 지역씩 임장을 다니고 임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장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그 지역 동네 아파트의 입지와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장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임장을 다니면서 스스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폼이 있어서 그 폼을 활용해서 계속 적어 나가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추천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좀 추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국적으로 역전세도 많이 나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정말 힘든 또 상황이잖아요. 작가님은 현재 상황이 어떠신가요? 저도 22년 11월부터 네. 23년 2월 지금 한창 이사철이죠. 네. 전세 재계약하는 물건이 4개가 있었어요. 네, 그중에 이제 2 물건은 동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했고요. 네. 한 물건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기존 세입자분이. 그래서 그 아파트는 3천만 원 높여서 네. 다른 세입자분을 맞았고요. 그리고 한 아파트는 기존 임차인분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여기는 1,000만 원 높여서 다른 세입자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거나 역전세가 난 거는 다행히 없어요.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예, 투자를 잘하신 거네요. 지금 같은 시기에. 운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올해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이 2개가 있는데요. 이건 역전세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앞에서 또 그 전세금 올려받은 게 있으니까 또 네. 내가 벌어놓은 돈과 함께 네. 그걸 채워주면 되겠죠. 네. 경매로 넘어갈 일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주택, 갭 투자의 최대 리스크는 아무래도 역전세일 텐데 이를 대비해서 투자하시는 저자님만의 어떤 방법, 원칙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지역과 계약 만기 시점을 좀 분리했습니다. 한 번에 몰리지 않게요. 네. 그리고 향후 3년간 공급이 많아서 매매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도 시장이 좋지 않으니 다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급이 있더라도 전세가 방어가 될 수 있게 거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단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전세 놓기 전에 이제 전체 수리를 해서 임차인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제가 책에서 첫 번째 신혼집이 네. 수리가 안 된 구축의 탑층의 사이드 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빨리 거기를 탈출하고 싶었다라고 썼거든요. 네. 저는 세입자들이 계약이 끝나면 빨리 탈출하고 싶은 집이 아니라 좀 전세금을 조금 높여주더라도 계속 살고 싶은 집.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나가더라도 빨리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집에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네.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신경 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혼집 수리가 안 된 구축 탑층 사이드 집이라고 하셨었는데 처음에 매입은 얼마에 했고 매도는 하셨나요? 그 집은 전세였어요. 아, 전세. 네. 그러면 처음에 투자했었던 그 물건 얼마 정도 투자를 해서 또 어느 정도의 좀 수익을 얻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요. 네. 그 집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 석수 두산 2부 아파트고요. 네. 3억 9천 언더를 샀고요. 30평대예요, 혹시? 네. 그럼 진짜 싸게 산 건데. 네, 2014년도에 아마 분양가보다 좀 싸게 산 것 네. 같아요. 그런데 2층이었습니다. 2층이었고. 네, 그 집을 6억 1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수익을 얻어서 좋기는 하지만은 그 이후에 뭐 거의 10억이 넘었었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땐 좀 맞습니다. 속이 좀 네, 속이 좀 쓰리셨나요? 많이 아팠죠. 네네. 네, 그걸 팔지 않고 전세를 줬으면은 네.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떨어지더라도 거의 7억 밑으로는 떨어지기 어렵고 8억 밑으로도 아직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쪽 지역에는 석수역 1호선과 또 신안산선이 네, 지금 맞습니다. 착공이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네, 그러면 고금리에 역전세가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갭 투자 또 전세 레버리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죠. 네. 지금 매매 금액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매수하고 싶은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투자 결정을 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맞습니다. 투자금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요. 네. 또 지금 또 리스크가 있어서 또 현금 보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현재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지금 매수세가 많지 않은 거는 그 이유겠죠. 네. 하지만 저도 투자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 책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데요. 네. 지난 20년간 전세가 등락을 보면 총 7번은 상승을 하고 2번은 보합, 1번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하면 한 번 이상의 역전세는 반드시 오는 거죠. 하지만 지난 21년도와 같은 급격한 전세와 매매가 상승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어떤 시기는 없었고요. 그렇죠. 또 지금과 같은 큰 금액의 역전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정상적인 상황은 언젠가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이상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고 또 집을 사지 않으면 그 수요들은 다 임차 수요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월세 수요가 많은데요. 월세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전세금 이자보다 높아지거나 또는 이제 금리가 정상화된다면 다시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전세금도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 임장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사고 싶은 지역이 어디신가요? 계속 눈여겨보고 너는 내가 언젠가는 네. 차지하겠다라고 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계속 소액 투자를 지향하고 있어서 아마 네. 제가 단기간에 매수를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매매가가 정말 가치 대비 싸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신축 아파트가 정말 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쪽 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